자카르타의 열기가 대위 아유를 삼킬 듯 덮쳐왔다. 중부 자바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보낸 그녀에게 거대한 도시의 숨막히는 공기는 낯설고도 위협적이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된 바틱 포트폴리오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대위는 혼잡한 버스터미널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검게 그을린 사워 마탕 피부와 수수한 전통 바틱 치마 그리고 빛바랜 크바야 블라우스는 최신 유행으로 치장한 도시 사람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전국 바틱 예술대회 최종 참가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그녀의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위는 그저 압도될 뿐이었다. 시 문화부 건물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위압적이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다란 천장은 시골 소녀의 길을 죽이기에 충분했다. 대회 참가 확인과 안내를 받기 위해 찾아온 곳이었지만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잠시 기다린 후 그녀는 한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사무실 안, 고급 서양식 정장을 빼입은 젊은 남자가 에어컨 바람을 쐬며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랜드라 위자야, 문화부의 하급 관리라고 했다. 대위보다 한결 밝은 피부톤에 기름진 머리칼,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대위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마치 길에서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눈빛이었다. 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무슨 일로 왔지? 랜드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과 대회 참가자임을 밝혔다. 아, 그 깐풍한 촌뜨기 대회 말이군. 랜드라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대위를 의자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다시 서류 더미로 시선을 돌렸다. 대위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사무실 안의 에어컨 바람은 싸늘했지만 대위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랜드라는 마치 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행동했다. 그의 오만함은 대위의 작은 희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랜드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대위의 바틱 포트폴리오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거나 한번 보지. 대위는 조심스럽게 포트폴리오를 풀어 그에게 건넸다.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기술과 그녀 자신의 영혼이 담긴 작품들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대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랜드라는 건성으로 작품들을 훑어보더니 그중 한 장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했다. 이런 촌스러운 걸 누가 좋아한다고? 유행도 한참 지났군. 그의 말은 비수처럼 대위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의 예술, 그녀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말투였다.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랜드라는 만족스러운 듯 씩 웃더니 본론을 꺼냈다. 서류 처리를 하려면 행정수수료가 좀 필요해, 알지? 노골적인 뇌물 요구였다.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숙식비도 빠듯한 형편이었다.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성의를 보여야지. 랜드라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다. 그는 대위의 작품 중 하나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아니면 저 작품이라도 하나 공짜로 주든가. 어차피 너 같은 애가 갖고 있어봤자 먼지만 쌓일 텐데. 대위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작품들은 제게 돈보다 소중합니다. 랜드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다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위의 신청 서류를 아무렇게나 구겨 책상 위에 던져버렸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이 바닥이 어떤 곳인지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똑똑히 가르쳐주지.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대위는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곧았다. 랜드라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가버렸고 대위는 망연자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카르타의 첫날은 그렇게 악몽처럼 시작되고 있었다. 절망감에 휩싸인 대위는 터덜터덜 문화부 건물을 빠져나왔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허름한 와근 식당 앞에 멈춰섰다. 따뜻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얼마 안 되는 돈을 세어보고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나이가 지긋한 주인 아주머니 이브시티가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대위는 구석자리에 앉아 값싼 나시 볶음밥을 시켰다. 밥을 먹는 둥마는 하는 대위의 처진 어깨와 슬픈 눈빛을 본 이브시티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가씨,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수? 따뜻한 목소리의 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솟았다. 그녀는 이브시티에게 자신의 바틱 작품들을 보여주며 오늘 문화부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을 털어놓았다. 이브시티는 대위의 작품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연신 감탄했다. 정말 아름답구려. 이런 솜씨는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빌어먹을 놈이 예술을 뭘 안다고. 이브시티는 진심으로 분노하며 대위를 위로했다. 세상에는 그런 나쁜 놈들만 있는 건 아니우.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저런 것들은 약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거든. 그래도 아가씨, 저런 놈들 때문에 아가씨 꿈을 포기하지는 마오. 아가씨 손끝에는 분명 영혼이 담겨 있어. 이브시티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격려는 대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대위는 다시 문화부를 찾아갔다. 하지만 랜드라는 더욱 악랄하게 그녀를 대했다. 그는 일부러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위를 망신시키고 그녀의 포트폴리오 중 가장 아끼는 작품, 할머니의 마지막 손길이 담긴 생명의 나무 디자인 위에 보란듯이 커피를 쏟아버렸다. 이게 내 수준이야. 이런 쓰레기로 대회는 꿈도 꾸지 마. 커피 자국으로 얼룩진 바틱을 보며 대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랜드라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대위의 참가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누락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그의 눈에는 가학적인 즐거움마저 어려 있었다. 대위는 산산조각난 마음을 안고 도망치듯 문화부를 빠져나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 그녀의 꿈, 할머니의 유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숙소로 돌아온 대위는 찢어지고 얼룩진 바틱 조각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그때 문득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 떠올랐다. 대위야, 만약 아주 힘든 일이 생기거든 족자카르타의 파팍수르요 어르신을 찾아가 보거라. 그분은 진정한 예술을 알아보는 분이시란다. 그리고 내 할미의 오랜 버시기도 하고. 희미한 희망의 불씨였다. 하지만 지금의 대위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이브시티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이브시티는 수소문 끝에 파팍수르요가 이번 바틱 대회의 명예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과 그의 연락처를 알아내 주었다. 대위는 밤을 새워 편지를 썼다. 랜드라의 만행과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담담하지만 간절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작은 바틱 손수건, 푸른색 연꽃 문양이 섬세하게 그려진 작품을 편지와 함께 동봉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족자카르타로 향하는 특급 우편을 보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듯한 기다림이었다. 며칠 후 드디어 바틱 대회 개막식 리셉션 날이 밝았다. 자카르타의 유명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행사였다. 대위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참석을 망설였지만 이브시티의 격려에 힘입어 용기를 냈다. 어쩌면 파팍수르요 어르신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도 있었다. 연회장은 화려했다. 값비싼 드레스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위는 더욱더 작아지는 것 같았다. 저 멀리 랜드라 위자야가 문화부 직원으로서 행사를 주관하며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그는 간혹 대위를 발견하고는 경멸과 조소가 섞인 미소를 보냈다. 대위가 완전히 포기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대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바로 그때 행사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위험 있는 풍채의 노인이 전통 자바 예복을 갖춰 입은 수행원 몇몇과 함께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대위가 보낸 것과 똑같은 푸른색 연꽃 문양의 바틱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파팍수르요였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장내는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파팍수르요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오늘 우리는 인도네시아 바틱 예술의 아름다움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틱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정신이며 영혼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품에서 대위에 얼룩진 생명의 나무 바틱과 편지를 꺼내들었다. 얼마 전 저는 한 젊은 예술가로부터 이 작품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대위를 향했다. 이 작품에서 저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혼,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을 펼쳐 보이기도 전에 부당한 권력에 의해 짓밟힐 뻔했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랜드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바팍 수르요는 대위가 겪었던 일들을 간략하지만 힘주어 설명했다. 예술가를 모욕하는 것은 우리 문화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이의 꿈을 짓밟는 것은 우리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랜드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랜드라 위자야 씨.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당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젊은 예술가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그녀의 작품을 훼손했으며 대회 참가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우리 문화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예술가 지망생들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소. 바팍 수르요가 손짓하자 수행원 중 한 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랜드라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그의 곁에 있던 문화부 국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땀만 흘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랜드라의 아버지가 소리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바팍 수르요의 도덕적 권위와 문화계에서의 확고한 위치, 그리고 어쩌면 술탄 왕가의 암묵적인 지지 앞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바팍 수르요는 대위 아유를 단상으로 불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대위에게 쏠렸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바팍 수르요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손을 잡고 대중에게 소개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바로 인도네시아 바틱의 미래, 대위 아유입니다. 그 순간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대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격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작은 손수건 한 장이, 그녀의 진심이 담긴 편지 한 통이 거대한 벽을 허물고 정의를 불러온 것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대위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바틱처럼 그녀의 영혼도 마침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자카르타 문화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랜드라 위자야는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문화부는 그의 모든 비리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의 아버지 회사도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그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가 대위에게 던졌던 오만한 말들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대위 아유는 바틱 대회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녀의 작품, 특히 커피 자국이 남은 생명의 나무는 역경을 이겨낸 희망과 예술가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화부는 예술가 지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리 방지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바팍 수르요는 이 개혁 과정에 중요한